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26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경영관리와 안전공학, 검사점검 등 총 13개 분야의 채용형 청년 인턴을 모집 중입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R&D 관리와 경영관리, 그리고 일반 행정직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 중인데요. 연령과 학력 및 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전에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일본에서 근무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프로듀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일본어와 영어 능력이 비즈니스 레벨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일반 사무직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과 부산, 목포, 제주 등 전국으로 나뉘어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고요. 회계와 격리, 통계 등 사무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채용 부문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스펙이 되어버렸죠. 나에게 정말 맞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나의 경력과 미래에 도움이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도 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이제 신 대표님 나올 때마다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자격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큰데요. 네, 항상 이슈와 관련된 그런 자격을 좀 소개를 자격증. 좀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좀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대학생, 그리고 우리가 앞에 경력단절 여성 이야기도 좀 하잖아요. 이런 산후대체직이나 단기직 이렇게 좀 취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자격을 제가 좀 골라와 봤습니다. 바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들 오늘 이걸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금융 관련 자격증이 핫한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인기가 좀 많습니까? 매우 많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은행인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길거리를 보시면은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간판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 많다는 얘기가 그만큼 직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당히 많은 사람이 채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그런 직무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취업자들이 또 노리고 있는 이런 이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왜 금융권 그러면 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꽤 괜찮은 사무 환경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구직자들이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이런 채용을 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졸 채용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왜 옛날에 상업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은행 간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최근에도요, 이 고졸 채용 관련해서 과거에는 좀 대졸 채용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만 우리가 좀 기사를 좀 검색해 보면 이런 우리가 왜 은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왜 빠른 창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바로 번호표 뽑고 이렇게 대면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정도의 서비스라면 사실 이렇게 대졸 수준의 채용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쪽에서 좀 고졸 채용을 늘리자 좀 이런 얘기가 좀 많아졌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쪽에서 아무래도 아직 이 금융권 관련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취업을 하려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공부한 건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금융권에 취업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격증을 많이 좀 취득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요, 막 물어봐요. 학교에서 좀 왜 공부 잘한다 이런 친구들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대부분 저 금융권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왜 컴퓨터 공학과 있잖아요. 정보보안학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공계죠.
우리가 보통 이공 계열이 그러면 무슨 관련된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은요, 저 금융기관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리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대부분 금융을 그쵸.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뱅킹 이런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직군뿐만 아니라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이 IT 인력도 상당히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뭐 이공계뿐만 아니라 경상계열 뭐 이쪽에서 대부분 상당히 많이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뭐 좀 속어인데 꽈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꽈탑이나 아니면 뭐 스펙 괴물이라서 스펙이 넘어가서 괴물 이런 친구들 사실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저 금융권 취업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금융권에 가려면 반드시 스펙이 높고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금융권만큼 사실 이 블라인드 채용을 과거부터 정착시켜온 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시면은요 면접관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고 그 지원서라고 그러죠. 이력서에 자격증을 표기하라는 란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취업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만큼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놓고 나니까 자격증도 좀 있고 스펙이 높은 거지 꼭 스펙이 높아서 취업을 준비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생들 현장에서 만났을 때 대학교 한 4학년 한 2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금융권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면 늦어요. 보통 이 학교에서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 3학년 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후대체직하고 아까 단기직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은행 가시면은 왜 이렇게 빠른 창구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정규 회원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2년 정도 왜 산후휴가를 가잖아요. 이거 휴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규 직원을 뽑기보다는 대체 인력을 선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대체 인력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또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다시 본인이 뭐 이런 그 대체직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다시 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좀 쉬는 기간에 따두고 이렇게 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상품, 금융 서비스 이런 쪽은 우리가 실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자격 취득을 좀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전공도 이제는 보지 않는다 금융권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격증을 적는 란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격증을 따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런 게 있어요. 금융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상품을 보통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은행 가보시면은요, 아니면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상품 투자 상담사, 뭐 가능자, 자격 보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만약에 같은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자격을 일단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 많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또 고객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격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뭐 취업뿐만이 아니라 입사 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면 은행만 금융권이 아니잖아요. 뭐 증권사, 보험회사 이런 쪽도 다 금융상품을 다루는데 이런 쪽에서도 어떤 금융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보다 많이 환영하지 않을까요? 많이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업무를 잘 보시면은요, 사실 뭐 증권 업무도 해요. 그리고 뭐 보험 관련된 업무도 하고요. 뭐 옛날에 방카슈랑스 해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금융 상품을 통합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하는 게 좀 일반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구직자들 입장에서도요, 은행만 지원하진 않아요. 크게 범금융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은행, 증권, 뭐 캐피탈, 보험 이렇게 좀 큰 범위 하에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한 친구들이 이렇게 범금융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과 관련된 회사라면 상당히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상당히 반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격 취득을 해놓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매우 많죠. 범위가 정말 뭐 광활하다라는 말씀해 그럼요. 주셨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금융 관련 자격증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많죠.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잘 보시면요. 일단 상품 취급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좀 우리 어려운 자격증을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또 외국 자격증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잘 그냥 큰 자격증이라서 별 생각 안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우리 보통 과거에는 뭐 기업이나 개인의 뭐 이런 금융이나 세무 관련된 일을 좀 도와주는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었는데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상당히 우대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인 자격증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거는 별도로 적으라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전공을 일단 가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 시험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조세와 관련된 범법 행위만 안 하셨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융권에 좀 생각이 있고 예. 근데 공부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거 상당히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뭐 응시도 가능하고 네. 국가 자격인 것도 좋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자격증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보통 1년에 한 회계사 같은 경우는 한 9천 명 정도 응시를 해요. 네, 상당히 많이 그래도 많이 응시를 보시네요, 하는데,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많이 엄청 많이 보고요. 그중에 네. 한 1,700명 정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요. 2차 시험은 또 이 중에서 또 1차 시험 때 떨어진 분들이 또 응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 2,800명 정도 응시를 해서 한 예. 9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32% 최종 합격을 하는데 상당히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험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취득을 하였을 때 본인이 이런 취업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매우 어려운 자격증부터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게 뭐 9,000명 중에 1,700명이고 뭐 2,800명이고 저한테는 일단 와닿진 않는 숫자인데요. 네. 자, 이렇게 좀 1차와 2차의 응시자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차 시험 때 많이 떨어지세요. 네. 그래서 보통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바로 보지 않고 준비를 별도로 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응시 인원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이 자격이요. 취득한다고 바로 최종 합격했다고 자격을 딱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자격 같은 경우는 연수가 좀 필요하죠? 2년 이내에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들 중에 이렇게 저희가 전문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학생들끼리 그냥 솔직히 뭐 대박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거 취득을 하셨을 때는요. 일단은 한 2년 정도 안에 교육 연수를 반드시 받으셔야 최종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취득부터 최종 발급까지는 보통 한 3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공무원도 5년, 10년씩 준비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2, 3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번 내가 공부에 진짜 자신 있는 분들 뭐 괜찮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런 자격증은요, 그냥 뭐 토익 치듯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정말 네. 인생을 거는 자격증이잖아요. 네. 취득도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취업은 확실하겠죠? 취업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확실한 편인데 보통 기업에서 뭐 만약에 최종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뭐 1차 합격까지는 한번 적으라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1차까지 합격했을 때 상당히 우대해 주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본인이 면접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라던가 예. 시뮬레이션 면접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뭐 논술이나 PT 이런 거를 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또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그 면접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만약에 1차를 떨어졌어요. 만약에. 하지만 본인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럼 그 공부한 지식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 지식이 있으면요. 뭐 본인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금융과 관련된 면접이나 이런 곳에 가서는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자격 취득이 목표가 아니더라도요. 뭐 본인이 뭐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나쁘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준비했다는 것 뭐 자체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특히나 1차 합격만 해도 정말 상당 부분 인정을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뜻이 있는 분은 반드시 좀 도전하시고 이왕이면 합격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합격하면 좋죠. 예, 그렇죠. 또 저희가 아까 뭐 금융 자격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계리사라는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 보험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아까 보통 우리가 아까 회계사나 뭐 이 세무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네. 보험 계리사도 보면은 좀 국가 자격 중에 하나예요. 이 자격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실 때 혹시 아시죠? 되게 복잡한 거. 아유, 약관 알죠.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약관을 만드는 직업인 거예요? 약관이나 그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정도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통계랑 이 수치에 상당히 강해야 되는데 이런 그 보험 계리사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을 하는 이런 자격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자격 같은 경우는요. 아까 앞에 제가 얘기 드린 자격들은 반드시 취업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면접은 100%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보통 제가 지도를 해보면은요, 이 최종 합격을 하기 전과 후인데 제가 실제로 지도했던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득하기 전에 지원서 썼을 때는 서류 합격률이 1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종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사실 면접은 무조건 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계리사 자격은 약간 더 좀 유리한 게요. 취득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IFRS 회계 제도가 또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 요 자격 같은 경우는 따두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자격도 취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일단은 제가 한참 이 취업 지도를 할 때는 한 130명 이렇게 1년에 뽑았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2014년에 한 105명 정도 취득을 했고요. 2018년 현재 30명 정도. 그래서 증가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많이 원하거든요.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어렵죠. 자격 취득이 어렵지만 그만큼 취업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AFPK라는 금융 자격증도 유용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한 단계 내려오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한 단계 내려오죠. 반갑네요. AFPK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재무설계사라고 해요. 이런 재무설계사라고 하는데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금 그 CFP라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게 전문 자격이라면 그 앞에 브릿지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금융권에서 수신 업무가 있거든요. 뭐 여신, 수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 수신 업무 하는 자격증 중에서는 이 CFP가 가장 그 고난이도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따려면요 반드시 AFPK를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CFP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권을 준비하는 뭐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격을 상당히 관심 있어 하고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AFPK나 CFP는 합격을 하면요. 나중에 합격자 명단을 신문에 이렇게 공고할 때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기관이나 회사 이름도 딱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해 하거든요. 취득을 하고 나면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는 자격 중에 하나인데 특히 CFP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금융권에 입사를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신입직이에요. 저경력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안에서 경력 개발을 해야 되고 결국은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손님들 만나가지고 고객분들 만나가지고 금융과 관련된 뭐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던가 아니면 재물을 분석해서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상품이라던가 이런 걸 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CFP 자격을 입사를 하고 나서 일학습 병행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런 분들 입사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정말 어렵게 하시거든요. 근데 한때는 이 자격을요 대학생들도 많이 취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오버스펙이다, 과잉 스펙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왜 오버스펙, 과잉 스펙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은 금융 3종도 취득을 안 하잖아요. 이제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CFP까지 따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AFPK 정도 보통 취득을 해가지고 내가 금융권에 대학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자격이고요. 공부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한 반년 이내 이렇게 공부를 좀 신경 써서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내가 금융권에 관심 있는 분들 뭐 FP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런 쪽 자격증이 있는데 뭐 AFPK도 상당히 괜찮은 자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려워요.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고인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FP 이런 거는 어떤 자격증인지 아까 해외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CFP는 해외 공인 자격입니다. 미국 가셔도 딸 수 있는 자격이에요. CFP 그냥 우리말로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금융 자격증 재밌는 게요.
이 자격증 이름이 짧거나 간단하면 어려운 시험이고요. 세무사 어렵죠. 근데 이름이 길면 길수록 취득이 쉬운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AFPK를 예, 그렇죠. 그렇게 긴 거, 긴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FA라는 자격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해외 공인 자격인데요. CFPA 뭐 한 끗 차이인데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제 재무 분석사 자격입니다. 이 자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증권사에서 상당히 반기는 자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FP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영어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CFA를 생각했다가도 CFP 자격을 좀 다시 우리말로 보니까 공부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자격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좀 CFP 쪽이고요. CFA는 조금 더 어려운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좀 어려운 자격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알아도 섣불리 도전하기 힘든 자격증들인 것 같은데요. 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금융권 자격증 중에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취득을 해도 일단 취업에 있어서는 큰 걱정, 무리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뭐 옛날에 과거 금융 3종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 이 대행인이라고 붙어 있는 자격은 일반인들이 취득이 가능한데 자문 인력이라고 돼 있는 자격은요. 일반인들이 취득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금융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만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대행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자격이 딱 취업에 유리하냐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정말 국가고시 수준의 이런 시험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취업하는데 유리한데 이 금융과 관련된 자격은 그렇습니다. 보통 면접 과정에서 그냥 이 사람의 인성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보통 직무와 관련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이 채용이 상당히 많고요. 이 채용 면접이 상당히 많고 이 금융권만큼 면접 이 프로세스나 절차가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직무 전문성에 관련된 심지어 어떤 데는 세일즈 면접도 봐요. 그래서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대1로 앉아가지고요. 금융상품 앞에 보이고요. 자사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이런 그 면접 전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면접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게 금융 자격이고요. 일단은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금융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취업 보장은 안 된다. 하지만 금융 자격을 좀 갖고 있으면 면접은 보장된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갈 수 있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격 과정이고 보통 우리가 3학년 때부터 보통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본인이 좀 골라가지고 그중에서 3학년, 4학년 때 좀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먼저 좀 취득을 해두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금융권에 취업을 하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입행하자마자 곧바로 뭐 교육, 뭐 자격 취득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따낼 필요는 없다. 미리 땄다고 해서 내가 그 성의가 있다. 나는 직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딱 필요한 수준에서 자격을 딱 취득을 하시고요. 거기서 얻은 전문 지식을 너무 버리지 마시고 면접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금융권이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문도 많이 열려 있고 또 전공 같은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은행이나 뭐 증권사의 경우에 이 구직자에게 원하는 자격증이라는 게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보통 사실 그래요. 아까 CFP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또는 뭐 이쪽에서 많이 원하는 거고요. CFA 같은 경우는 이런 증권사 이쪽에서 많이 원하는 자격이죠. 근데 또 CFP는요. 이쪽 그 보험사에서도 많이 보는 보는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재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세금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은행권 이런 게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왜 대출 상품 이용해갖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더 이런 그 세금적인 거를 좀 유리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취업할 때 각각 이 금융권에 대해서 뭐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금융권에서 볼 때는 선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구직자 풀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준비할 때 처음부터 특정 기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범금융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신다면 금융권에서도 채용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좀 금융과 관련된 좀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어디를 가겠다라고 딱 정해두시기보다는 범금융권 다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차라리 좋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또 금융권에 취업을 하더라도 뭐 업무에 따라서 또 원하는 그 유용한 자격증이 다를 것 같아요. 외국계나 뭐 국내 기업 뭐 각자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뭐 IB나 이런 쪽은요, 아무래도 당연히 영어 실력도 필요하고요. 네.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금융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사 자격이 CPA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CPA도 있어요. AI CPA라는 자격도 있습니다. 이 자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투자 컨설팅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하는 곳이라던가 이렇게 외국계 그 금융기관들이 이 보통 사람을 뽑을 때 관련된 그 미국 회계사 자격이 있다면 상당히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금융권을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외국계 쪽에 내가 관련된 일을 하겠다, 아니면 좀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하는 쪽에 가겠다라고 하면요, 해당 분야에서 좀 우대하는 자격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렇게 자격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금융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또 구직자분들에게 좀 대표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네. 기간입니다. 이게 기간. 일단은 금융 자격은요, 준비를 하면 1년에 많이 보지 않아요, 시험을. 예. 그리고 떨어지면은요, 다시 2차 시험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실제 현업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자격을 그냥 홀더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한 거지 자격증을 주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보수 교육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갱신이나 이럴 때 또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갱신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금융 관련 자격증 내가 이 취업할 때만 필요한 건 또 아니에요. 입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자격이고, 또 바뀌는, 사실 금융은 법도 바뀌고 이런 정책도 많이 바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통 공부를 할 때 자격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 이런 자격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또 페어링 HL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금융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또 알찬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여성 취업과 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우선 한 발 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한 발 떼고 시작을 하게 되면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이루려고 하는 게 있다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